수요일 아침 반찬 시민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함께 얘기 나눠줄 주제 바로 휴가입니다. 직장인들이 업무 과다에 따른 피로를 호소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얼마 전 서울시 공무원들에 대해 업무 부담은 줄이고 휴가를 확대하는 등 조직 문화 혁신에 나섰습니다. 좀 더 효율적인 업무 환경과 공무원들의 재충전 기회를 주기 위해서인데요. 이번 혁신 과제에 따르면 직원들이 마음 놓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간부들부터 휴가를 사용하도록 했고, 이를 쓰지 않으면 연차 보상비를 주지 않는다는 방침도 세웠습니다. 또 봄과 가을에도 3일 이상 휴가를 만들어 사계절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같은 서울시의 혁신안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공무원들의 휴가 확대와 더불어 늘 피곤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을 위해 휴가 문화 어떻게 바뀌는 게 좋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함께할 두 분 공홍재 씨와 김재우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가 휴가인데요. 휴가 사실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한숨도 나오기도 합니다. 네, 휴가에 대한 이야기 정말 우리나라 직장인들 할 말 많을 것 같은데요. 두 분 휴가 어떻게 쓰고 계세요? 저는 올해 연차를 여름 휴가까지 포함해 보니까 20일이 조금 넘더라고요. 아, 20일이요? 네. 좋네요. 그래서 저도 되게 부러워하시는데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도 뭐 지금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사실은 뭐 연차의 반도 못 쓰고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뭐 시민단체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휴가를 서로 장려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대한 쓸 수 있는 한은 많이 쓰자, 다 쓰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요. 네. 그래도 뭐 다는 못 쓰지만 1년에 한 20일 이상은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우 씨는 어떠세요? 저는 올해 연차가 이제 19일 정도 있고요. 근데 벌써 한 4일 정도 사용을 했는데 네. 올해 그 설 연휴 때 좀 앞뒤로 붙여가지고 여행을 좀 다녀왔는데 막 방전됐던 몸도 이렇게 재충전되면서 다시 업무로 돌아오니까 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작년에는 제가 18일이었는데 그 중에 한 8일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어요. 근데 주변 친구들에게 어느 정도 썼냐 물어봤더니 8일 정도 쓴 것도 많이 쓴 거라고 얘기하는 지인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주변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주변에 보면은 휴가를 좀 어떻게 쓰는지, 연차 휴가를 다 쓰고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김재우 씨? 보면. 네, 저는 물어봤더니 연차를 이렇게 하루도 못 쓴 사람들은 있었는데요. 연차를 다 쓴 사람은 주변에 없었습니다. 뭐 특히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에게 물어봤더니 뭐 분위기도 그렇고 그래서 휴가를 마음대로 쓸 수 없다고 하는데, 그중에 이제 유일하게 휴가를 좀 자유롭게 쓸 수 있었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이렇게 프로젝트 일하는 게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친구여서 뭐 그런 분위기에서는 쓸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친구들은 거의 못 쓰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공홍재 씨는요? 네. 저도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을 보면 실제로 휴가라는 말은 자기가 쉬고 싶을 때 쉬는 게 이제 휴가인데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친구들은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뭐 관혼상제나 정말 아팠을 때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될 때만 쉴 수 있지, 내가 뭐 재충전을 위해서 공연을 본다거나 어디를 가기 위해서 휴가를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이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휴가를 쓰지 않으면 연월차 수당으로 또 바뀌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자의반 타의반으로 휴가를 쓰기도 그렇고 또 쓰지 않자니 또 뭐 수당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교묘하게 쓸 수 없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럼 서울시에서 일단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휴가를 늘린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찬성하시는 편이세요? 어떠세요? 네, 저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도 사실 사람이잖아요. 네. 공무원도 충분히 쉬어야지 일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무원은 뭐 부서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대시민 서비스를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감정노동이나 일하는 노동의 강도가 사실은 굉장히 셉니다. 그분들도 뭐 공무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9시 출근에 6시까지 책상에 앉아서만 시민들을 뭐 응대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도 제때제때 휴가를 가서 좀 쉬고 에너지도 재충전하고, 그렇게 되면 시민들을 맞이하는 자세도 훨씬 더 효율적이 되고 분위기도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공무원 분들도 제때 꼭 휴가를 쓰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 서비스 입장에서는 더 이득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김재우 씨도 비슷한 입장인가요? 네,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제 휴가가 늘어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 특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 휴가가 늘어나는 건 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노동 시간이
이렇게 높은 사회인데 네네. 뭐 쥐어짜고 이렇게 해서 업무 효율이 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제대로 제때 잘 쉬어줘야 그런 업무 효율도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민간에서 이렇게 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은데 서울시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이렇게 휴가를 좀 더 늘려주는 그런 것들을 먼저 이렇게 관해서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저는 의미가 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제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휴가를 잘 받으시면 네. 저희까지도 이렇게 휴가가 좀 늘어나면 좋지 않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도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계속 소술지 아나운서는 그 댓글 하시는데 네 그렇군요가 아니야. 그렇군요. 그런 느낌으로. 휴가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네. 일부에서는 이제 공무원들 분들이 뭐 대부분 이제 서비스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민원인인 서울 시민들의 불편이 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재호 씨? 네, 저는 민원인들의 불편이랑 이 서울시 공무원들의 휴가를 늘리는 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비교하는 게 솔직히 조금 불편하긴 합니다. 예. 뭐 서울시 공무원들이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뭐 휴가를 가는 그런 상황도 아닌 거고요. 일부 공백이 조금 생길 수는 있는데 보통 공공기관이나 아니면은 서울시 이런 공무원 조직에서는 휴가를 가게 되면 대체자들을 다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휴가를 조금 늘려주는 것도 휴가를 늘려주는 게 이게 꼭 뭐 공백을 이렇게 뭐 마련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공훈재 씨는요? 네. 그 사실 이런 인식이 나오게 된 계기가 예전에 공무원 하면 찰밥통, 뭐 일은 안 하고 돈만 받아가네, 뭐 점심시간이 안 됐는데도 밥 먹으러 가서 전화를 안 받네, 사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 박원순 시장님 이후에 오시고 나서 이제 서울시 공무원들을 여러 번 이제 그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접해보면 굉장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공무원들이 혁신, 과제를 앞에 두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그리고 뭐 민원인들에 대한 응대나 친절도나 이런 것들도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오히려 더 공무원들이 일반 기업체에 있는 분들보다 더 혁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오히려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이렇게 제때제때 쉬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공무원들을 쉰다고 해서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뭐 대체 인력을 투입한다든지 업무 분장을 약간 바꾼다든지 지금의 제도만으로도 충분히 공무원들의 휴가를 이렇게 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도를 정확하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뭐 휴가를 가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휴가도 꼭 보장이 잘 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얼마 전에 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은 40대 이상의 경우 일주일에 주 3일 근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OECD 국가 중에서 노동 시간이 상위에 속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꿈만 같은 이야기가 될 수가 있는데요. 두 분이 보셨을 때 우리나라 법정 근무 시간 40시간이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가 적정 근무 시간이라고 보고 그 안에서 휴가는 어느 정도 채워져야 된다고 보세요? 제 주변의 40대 분들이 그 40대 이상은 주 3일만 근무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기사를 보고 굉장히 환호하더라고요. 드디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 우리의 근무 시간을 줄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실제로 직장인들이 책상에 앉아 있다 보면 굉장히 체감을 많이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루 8시간 일주일에 5일을 근무를 하게 되는데요. 아무리 20, 30대라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은 꼬박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얼마나 효율적일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보면은 아무리 뭐 업무 효율이 높은 사람이라도 가끔 뭐 웹서핑도 하게 되고 그렇죠. 가끔 딴짓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워낙 근무 시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리프레시 할 수 있는 뭐 아이디어를 조금 뭐 되새겨보고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시간을 죽이느니 근무 시간을 조금 줄여서 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면 더 업무 효율이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외국 같은 사례 그리고 국내에서도 일부 뭐 기업이나 단체에서 이런 일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루에 6시간 근무를 해서 일주일에 30시간을 근무한다거나 아니면은 하루 8시간에 주 4회 이렇게 32시간
근무 시간을 두는 이런 회사들, 단체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물론 뭐 모두가 좋다, 모두가 뭐 바람직하다 이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한 그들이 가족과 시간을 함께 보내고 그러면서 자기 취미 생활도 하면서 조금 더 리프레시하고 아이디어를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뭐 휴가를 느리고 휴가를 제때제때 찾아서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네. 근무 시간을 업무 효율에 맞게 제때 조정을 하는 것도 휴가만큼은 좀 중요한 일이 아닐까, 필요한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평상시에 시간을 줄이면은 휴가에 대한 바람도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김재우 씨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그 2014년 기준으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멕시코, 칠레에 이어서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긴데 예. 독일이나 네덜란드, 프랑스 이런 데는 또 어떤지 봤더니 저희보다 노동 시간이 절반 정도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나라들은 잘 살고 있고 또 선진국이다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예. 노동 시간이 꼭 모든 것들이 길다고 해서 뭐 이렇게 업무가 효율이 있고 뭐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하루에 한 7시간 정도씩 지금보다 1시간 정도만 줄어도 제 삶의 질이 확 높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또 이런 그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은 6월이나 7월에 아예 한 달씩 그냥 휴가를 줘서 네. 훅 재충전하고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여름이 무척 무덥다 보니까 네. 저희도 지금 여름이 무척 무더운데 사무실에 있으면 일 잘 안 되거든요. 네. 차라리 그때는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 휴식을 갖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네. 휴가는 뭐 며칠이라고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네. 아, 가뜩이나 올해는 5월부터 덥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좀 그러게 올해는 좀 휴가 많이 쓸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실제 서울시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직장인들도 휴가를 잘 쓰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한 설문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자, 함께 볼까요? 직장인들이 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이유 첫 번째 뭔가요? 네, 첫 번째가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서가 62.5%고요. 그렇군요. 처리할 업무가 많아서가 43.1%, 또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가 33.2%, 부정적 평가를 받을 것 같아서가 21.9%로 나타났습니다. 네. 네, 이유가 뭐 하나같이 다 공감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두 분은 이렇게 이유를 들었을 때 어떤 이유가 가장 와닿으셨는지 김재우 씨는 어떤 이유가 가장 와닿으셨나요? 저는 실은 직장에서 휴가를 쓸 때 크게 뭐 분위기가 뭐 딱딱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로 업무 일정이라든가 업무와 관련해서 이렇게 문제가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꺼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은 올해 좀 휴가 뭐 4일을 이렇게 명절 연휴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썼는데 저는 일이 좀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되게 많이 했는데요. 갔다 와서 봤더니 일이 오히려 더 잘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때문에 업무가 잘 안 되고 회사가 안 돌아갈 거다라는 생각은 그건 제 생각인 거고요. 예. 네, 실제 업무가 잘 돌아가니까 많은 직장인분들이 휴가를 좀 자유롭게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고은재 씨는요? 네. 그 김재우 씨 생각이 사실은 주변 상사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상사분도 그렇게 생각을 또 안 하시더라고요. 보면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여기 앞서서 소개해 주신 이 내용들이 사실은 모두가 적용된다고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업무 특성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라는 것이 방금 말씀하신 것대로 다른 분들이 좀 나눠서 하면 되는데 예. 지금 구조는 또 그렇게 안 되거든요. 내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많아서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하고 네. 그렇게 되면 또 처리할 업무가 많기 때문에 못 가는 이유도 있고요. 처리할 업무가 많은데 휴가를 쉽게 갈 수 있을까요? 상사의 눈치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또 부정적 평가를 내가 뭐 일이 많은데 휴가를 가버리면 당연히 부정적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들이 있어서 주변 친구들의 예를 들어보면 여기 있는 이유가 다 예. 포함이 되고 어느 하나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다 이제 연계가 돼서 그렇죠. 자기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 참 쉬고 싶을 때도 쉬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또 하나의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 서울시가 이번에 휴가를 늘리겠다라고 혁신안을 발표했는데 2013년도에도 비슷한 계획을 내놨었다고 해요. 그런데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또 역시 마찬가지 혁신안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데 휴가에 대해서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고흥재 씨 보시기엔 어떠세요? 네, 뭐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도가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 제도를 얼마만큼 잘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
재작년인가요? 인턴 문제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이제 오르락내락 했었는데요. 인턴을 굉장히 우수한 인력으로 뽑아놓고 예. 실제로 그 인턴이 복사만 하고 있는 아. 기업에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기업 문화가 회사의 중요한 문제들은 자기끼리끼리 직원들끼리만 해결을 하잖아요. 그리고 팀 내에서만 공유하고 회사 전체에 공유를 하거나 그리고 인턴이 왔다고 해서 그 일을 분담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인턴 같은 경우에는 금방 하고 떠날 것이다라는 인식 때문에 사실은 중요한 업무를 맡겨두지가 않죠. 이런 근무자들의 휴가로 인한 대체 인력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막상 그 휴가를 갔다고 해서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하잖아요. 그럼 대체 인력한테는 그 임무를 그대로 맡겨줘야 되는데 대체 인력한테 또 복사나 이런 업무만 맡겨주다 보니까 업무에 공백이 생기고 업무에 공백이 생기다 보니까 담당자가 휴가를 마음대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대체 인력이 그 일을 해주면 좋은데 네. 그렇게 되다 보면 또 상사의 눈치를 보게 되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아서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제도를 명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구현하는 기업 문화가 바뀌어야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서울시도 예.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저는 2013년에 서울시장님은 과연 휴가를 얼마나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위계가 강한 조직이잖아요. 예. 네. 윗분들이 만약에 휴가를 쓰지 않는데 아랫사람들에게 휴가를 뭐 권장한다. 뭐 이렇게 되면은 저 같아도 불편해서 휴가를 못 쓸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건 분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전에 파주에 있던 어떤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일하다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휴가를 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메일을 보냈더니 정말요? 네, 조직에서 그것들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그 기업을 알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분위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여행업체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는데 상사가 휴가를 쓰는데 호의적이냐라고 한국인들에게 물어봤더니 네. 60% 정도가 호의적이지 않다라는 대답이 나왔고요. 아. 또 휴가를 쓰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한국인들이 한국 직장인들이 한 66%가 나왔는데 이게 전 세계 25개국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분위기들을 좀 바꾸는 것들이 먼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 답변 중에 상사의 눈치가 보여서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기도 했고 아까 김재우 씨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 친구는 그래서 입사를 한 후에 첫 휴가를 그냥 가장 길게 뽑아서 그냥 탁 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죠? 그랬더니 그 예. 다음부터는 쟤는 원래 그러네 하면서 아. 아무도 눈치를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좋은 방법일까요? 글쎄 전 잘 모르겠는데 자신을 위해서는 또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두 분도 휴가를 쓸 때 그러면 좀 눈치가 보이시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 시민단체 일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을 때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하고 쉬고 싶을 때 밖에 나가서 많은 경험들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사실은 시민단체 일하는 것이 꼭 그런 부분들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별로 눈치가 안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과 술 한잔 하다 보면 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상사 이야기들 하고 저보고 이제 쉴 때 쉴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부러워들 많이 하는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관혼상제가 아니면은 휴가라는 거를 쓸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아파서 병원에 기어가지 않을 정도면 휴가를 못 쓰는 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김재우 씨. 근데 저는 뭐 분위기가 이제 아주 이렇게 뭐 딱딱하진 않아서 편하게 쓸 수는 있는데 네. 그래도 예정되지 않은 뭐 갑자기 뭐 오늘 저녁에 내일 휴가 되겠습니다 이러면 솔직히 눈치가 보이는 부분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하다가도 날씨가 좋아서 오늘 휴가를 내겠다 했을 때 좀 받아주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누구나 꿈꾸는 직장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서울시가 일단은 두 분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해법을 내놨습니다. 바로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간부급부터 휴가를 적극적으로 쓰자라고 방법을 내놓은 건데요. 이런 방법 효과가 있겠죠? 예, 공재 씨. 네. 있겠죠. 예. 군대 얘기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긴 하지만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군대에 있을 때 우유 가격이 폭락해가지고요. 네. 우유가 부대에 굉장히 많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장님, 면대장님이 오셔가지고 우유를 2팩을 시원하게 원샷이라고 해도 되네. 원샷을 했더니 예, 솔선수범을 보이신 네, 거군요. 이제 예. 그 밑에 있는 분들은 뭐 말을 안 해도 어떤 분위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뭐 한
밥을 안 먹어도 배부를 만큼 우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 사실은 공무원 조직도 뭐 상명하복이라는 말이 뭐 그다지 좋게 인식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조직이다 보니 사실은 간부급들부터 휴가를 많이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박원순 시장님 이전부터 굉장히 새벽 출근을 해서 거의 뭐 집에 안 가시는 것으로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는데요. 박 시장님부터 9시 출근하셔서 6시 퇴근하시면 휴가는 둘째 문제고요. 예.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야근하지 않고 그리고 휴가도 제때제때 쓸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박 시장님부터 꼭 솔선수범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방송 보실 텐데 저희 전화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전화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꼭 네. 이렇게 하시겠죠. 네. 네. 저는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윗사람들의 인식 그리고 실천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뭐 6시에 퇴근하시더라도 또 트위터 가지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던데 뭐 이렇게 남겨버리시면 네. 그다음부터는 담당 공무원들은 또 일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야간에도.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꼭 좋은 조직 문화인가? 라는 생각이 있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근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윗사람들의 문화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얼마 전에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에서 휴가지에서도 뭐 김대리 바이어를 감동시킨 김대리라고 해서 휴가를 가서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미담으로 소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미담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저는 미담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막 거기에 댓글 달았거든요. 어떻게 이게 미담일 수가 있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그 가장 노동과 관련해서 가장 그 큰 그런 뭐라고 해야 되죠? 정부 기관인 고용노동부에서 이걸 미담으로 소개하는 걸 보면서 아직 우리나라 많이 멀었다 이런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네. 예. 실제로 휴가를 제대로 쓸 수 있고 또 야근이 적을수록 업무 효율이 높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눈치 보지 않고 이제 휴가를 쓰는 분위기를 좀 조성을 하려면 사람들의 인식, 특히 또 이제 윗분들의 인식이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은 마지막으로 그럼 이제 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는지 좀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공재 씨? 네. 그 이제 평생 직장의 개념이 사실상 없어졌잖아요. 네.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이 기업의 뭐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그만 기업들, 인원이 몇 명 안 되는 기업들도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서로의 아이디어를 높여주고 그것들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마련해주는 회사, 그런 회사의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실제로 그런 기업들의 회사 순수익이 굉장히 높은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 문화를 조금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휴가는 제때제때 주지 않고 막상 연말에 그걸 연월차 수당으로 좀 쓰려고 하니까 연말에 휴가를 막 4, 5일 집중해서 쓰라고 회사에서 재정 투입이 되는 게 부담스러우니까 이런 조직 문화, 휴가도 강제로 써야 되고 쓰고 싶을 때도 못 쓰는 이런 조직 문화를 좀 바꿔야만 사실 예. 많은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효율적으로 근무도 할 수 있고 아이디어도 생산해서 그것들이 꼭 수익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과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좀 제때제때 쉬고 제때제때 일하고 가족과 시간도 많이 보내고 그런 조직 문화, 기업 문화가 조금 만들어지는 게 지금 시대에서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김재호 씨. 저는 책상에 앉아 있을 때 아이디어가 나는 게 아니라 주로 뭐 샤워를 하거나 아니면 화장실을 가거나 산책을 할 때 이런 아이디어들이 많이 또 떠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휴가는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뭐 산에 오를 때에도 뭐 단숨에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저는 거의 못 봤거든요. 네. 네. 잠깐 가면서 쉬면서도 주변을 좀 둘러보고 또 내가 잘 올라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저는 휴식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휴식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조직 문화도 바뀌고 기업 문화도 바뀌고 또 박원순 시장님도 또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해봅니다. 네. 네, 오늘 그 휴가 문화에 대해서 공웅재 씨와 김재우 씨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실 평상시에도 말씀을 너무 잘하시지만 오늘만큼 정말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사이다 한 잔을 마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직장인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휴가가 단순히 노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연장선에서 재충전하는 시간이라는 점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